요즘 부동산 세금 때문에 정말 말들이 많죠. 특히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 이야기는 정말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바로 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여기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겼거든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솔직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 하시면 오늘 내용은 그냥 흘려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지갑 사정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좌우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세금 마감일이 그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우선 다주택자분들 세금 부담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얘기부터 시작해서요. 기존 마감일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해결책은 뭔지, 이게 또 지역마다 규칙이 다르다네요. 그것도 보고요.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 땐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의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세금 시계는 계속 가고 있죠. 이번 정책 변화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라는 게 도대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양도소득세 중과.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정부가 여기는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특별 관리해야겠다 하고 지정한 지역이 있어요. 바로 조정 대상 지역이죠. 이 지역에 집을 여러 채 가진 분이 집을 팔 때 기본 세금에다가 벌금처럼 세금을 확 더 붙이는 거예요. 정말 무거운 세금이죠? 자, 그럼 얼마나 무거우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집 두 채 가지신 분은 기본 세율에다가 플러스 20%포인트. 와, 근데 세 채 이상이다. 그럼 무려 3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부담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이 무거운 세금을 잠시, 아주 잠시 멈춰주는 조치를 했어요. 한시적으로 유예를 해준 거죠. 그리고 그 유예가 끝나는 날짜, 바로 2026년 5월 9일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모든 핵심은 바로 이 날짜, 5월 9일에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 5월 9일이란 날짜가 시장에서 문제가 됐을까요? 기존 규칙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딱 비교가 되죠. 원래는요, 5월 9일까지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 모든 걸 다 끝내야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상상만 해도 숨 막히죠. 그런데 이제는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완전 달라졌죠? 마감일에 쫓겨서 집을 막 헐값에 던지는 그런 시장의 혼란을 막아보겠다는 의도입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럼 정부가 이렇게 기준을 바꿔주면서 집을 팔려는 분들한테 어떤 숨통을 치워줬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기획재정부 공식 보도자료에 딱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이제 5월 9일까지 계약만 해도 적용됩니다. 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준이 집을 완전히 넘기는 양도일에서 계약서 쓰는 계약일로 바뀐 거, 이게 이번 변화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계약이라고 다 같은 계약일까요? 어디까지를 진짜 계약으로 쳐주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계약서도 쓰고 계약금까지 실제로 오고 간 게 서류로 딱 증명되어야만 진짜 계약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끼리 말로 한 약속이나 그냥 가계약금만 살짝 건넨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는 거죠. 이 점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주제입니다. 이게 또 골치 아픈 게 모든 지역이 똑같지가 않아요. 내 집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잔금을 치러야 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한번 보시죠.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단 기존부터 조정 대상 지역이었던 곳들, 그러니까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이 네 곳은 계약하고 나서 4개월 안에 잔금까지 다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새로 지정된 지역들은 시간을 좀 더 줘요. 6개월입니다. 집을 산 사람의 입주 의무 기간도 똑같이 적용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기존 지역은 방금 말씀드린 서울의 핵심 4개고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그리고 신규 지역은 서울의 나머지 21개구 전체랑 경기도의 과천, 성남, 분당 같은 12개 지역이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내 집이 이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이거부터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5번째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한 분들 많으실 거예요. 내가 팔려는 집에 세입자가 아직 살고 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를 위한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집 산 사람이 바로 이사 들어와야 하는 의무, 이걸 밀어주려면 조건이 몇 개 붙습니다. 좀 까다로우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첫째, 집을 파는 사람은 다주택자여야 하고요. 둘째, 집을 사는 사람은 무주택자,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당연히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을 마쳐야겠죠.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면 집 산 사람은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 이사 오는 걸 미룰 수 있어요. 최대 2028년 2월 11일까지 봐줍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별표 5개짜리입니다. 이 모든 유연한 조치는 집을 사는 사람이 무주택자라는 게 확실할 때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 점 놓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이런 변화는 집을 사는 사람의 대출 문제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원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그 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2가지 날짜 중에 더 늦은 날짜까지 기다려줘요. 하나는 대출받고 6개월, 다른 하나는 세입자 계약 끝나고 한 날. 이 둘 중에 더 나중 날짜까지 이사하면 된다는 거죠. 집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숨통이 트이는 거죠. 아주 유연해졌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집 파는 사람, 그리고 사는 사람한테 각각 어떤 의미인지 핵심만 콕콕 집어서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째, 파는 분들, 이제 마감일은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일입니다. 5월 9일. 그리고 계약하고 나서 지역에 따라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을 번 셈이고요. 둘째, 사는 분들, 다주택자가 내놓은 세입자 있는 집을 살 경우 바로 이사 안 가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에게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것, 말로만 하는 약속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모든 건 서류로 남는 정식 계약이어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정부의 조치가 과연 다주택자들에게 숨쉴 구멍을 열어줘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낼까요? 아니면 어쩌면 그냥 더 큰 폭탄이 터지는 걸 잠시 미루는 것뿐일까요?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모든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과연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그 판단은 결국 이 내용을 듣고 계신 여러분 각자의 몫일 겁니다.